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이 향후 10년간 세계 증시를 먹여 살릴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유망하다는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챗GPT가 내놓은 코인에 대한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GPT나 인공지능에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제 행사에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2년을 섭외를 요청을 하면서 겨우 섭외가 됐었는데요. 2년 전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하셨는데 현재 올해 한 3월쯤에 불러보니까 이제 챗 GPT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TV에 엄청 나오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좋은 강연을 들었고요.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공지능 이 챗 GPT가 보통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버금갈 정도로 혁명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자마자 뭐 세계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여기 머스크는 양날의 검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를 볼 때도 챗GPT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제가 관심이 있는 두 종목이 한 기사 제목에 있더라고요. 챗GPT랑 암호화폐가 둘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챗GPT가 뽑은 10년 후 생존할 암호화폐 5종목은 이라는 기사가 5월 16일자로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GPT가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업데이트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5개 뭐야, 빨리 보고 넘어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 이더, 테더, 카르다노, 바이낸스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21년 9월 당시 시가총액 1위에서 5위를 그냥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확실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1위는 뭐 당연히 이유가 필요 없는 비트코인이었고요.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BNB, 바이낸스 코인인데요. 뒤에서 한번 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살아남을 코인 1위가 비트코인 그리고 2위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강력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 3위는 바이낸스 코인이죠. 바이낸스의 강력한 시장 지위 덕분이다. 그러니까 예전 제 영상의 뭐 댓글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뭐 넣어두는 게 약간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AI가 바이낸스 거래소가 독점적이잖아요. 뭐 세계에 뭐 한 80%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바이낸스 코인도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사실 정말 코인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하셔도 좋겠죠. 정말 똑똑한 AI가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4위 코인으로는 이제 오랜 기간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카르다노였다. 그리고 5위를 얘기하기 전에 약간 뜸을 들이는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제 항상 시총 10위 안에 들었던 테더랑 리플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뭐 테더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의문스럽고 약간 비밀스러운 게 많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리플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전 국민의 코인인데 한국의 코인인데 일단 왜 없지 하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위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5위는 상호 운영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폴카닷이다. 장기적인 플레이어 자리를 지킬 것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 이더, 에이다, 분부, 닷 이렇게 5개인데요. 리플이 없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챗 GPT한테 다시 한번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챗 GPT로 이제 리플 여러 뭐 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또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면 전 기사도 안 믿습니다. 제가 직접 해봐야 믿기 때문에 한번 직접 똑같은 질문을 챗 GPT한테 해봤습니다. 10년 후에 살아남는 코인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약간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21년 9월까지만 나는 훈련이 돼서 이 전 데이터만 가지고 대답을 할 텐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포크에셋 아까 얘기한 거랑 답이 다르죠. 예전에도 느꼈지만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때그때 답은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비트, 이더, 카르다노는 뭐 그렇다 치고요. 포크 에셋은 이제 코인 이름이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돼서 나온 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리플이 없죠. 그 의도적으로 빼먹었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빼먹었는지 저는 또 궁금해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공정성을 위해 두 군데 다 물어봤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계 1위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업계 2위이자 뭐 후발주자죠. 구글의 AI인데요. 바드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드한테 또 여러 가지 아직 안 써봤으니까 많이 그거 한번 좀 많이 물어보는 영상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에는 리플에 대해 꼭 집었어요. 10년 후에 살아남을 코인에 왜 리플이 없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년 후에 살아남을 코인을 둘 다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리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 물어봤더니 바드는 얘기를 하길 빠르고 저렴하고 뭐 인기가 있는 코인이나 SEC의 규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규제 기관의 조사 자체만으로 코인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는 가격에 정말 부정적이다. 그래서 10년 후에 살아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약간 씁쓸했고요. 챗GPT도 뭐 비슷한 말을 합니다. 10년 후에 살아남을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 때문에 글로벌 뭐 법 규제랑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확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리플에 투자를 하고 믿음이 있는 뭐 불합리하다, 규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리플을 좋게 보고 있지만 한번 밖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리플이란 코인은 정부에 대항하는 위험한 코인인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도 미국의 규제기관과 싸우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죠. 패소를 한다거나 하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저평가돼서 뭐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싸게 사는데 그래도 참 힘들게 하는 코인이긴 하죠. 근데 요 정도로 하고 리플은 이제 다음에 바드라는 AI한테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빅5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잔소리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5가지 코인이 있었죠. 근데 여기 5개 중에서 BNB 코인은 제가 그렇게 나중에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4개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 왜냐면 뭐 10년 후에도 살아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돈을 벌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가장 강력한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실 얘기를 하는 거고 젊으신 분들 대상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뭐 해외 거래소 보내서 스테이킹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업비트 위주 뭐 굳이 하나 넣자면 코인원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것들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더리움과 에이다는요 업비트의 스테이킹 서비스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가 나라의 규제를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3개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코스모스, 에이다 요거 3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로 스테이킹을 하는 데만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30 뭐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이 넘게 이제 스테이킹으로 들어가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빼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에 스테이킹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폴카닷이랑 코인은 코인원에서 이제 데일리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주는 거, 어디 스테이킹 누르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그냥 사서 들고만 있어도 주는 그런 데일리 스테이킹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요 이자는 뭐 1%에서 4%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으면 주는 거니까 장기 투자용으로. 그리고 참고로 이걸 매도를 걸어버리면 이자가 안 들어옵니다. 매도는 풀어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3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쉽게도 뭐 업비트나 코인원에 뭐 스테이킹
자산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남는 비트코인으로 그럼 뭘 하냐?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 우량 코인을 낚시하는 전략을 실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C 마켓에는 비트코인으로 여러 이제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데 뭐 파일코인이나 뭐 INJ나 뭐 이런 것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살 수 있고 뭐 도지도 살 수 있고요. 뭐 리플도 살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 좀 답답한 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잘 안 사지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캡처를 해둔 사진이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댔잖아요. 근데 21년 5월쯤에 이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누가 뭐 실수로 팔든 아니면 일부러 팔든지 간에 그냥 확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더리움이 이렇게 시총이 큰데 마이너스 순식간으로 뭐 20 몇 퍼센트 찍고 훅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요때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정말 저 아래다 걸어 놓는 거죠. 걸어 놨는데 정말 싸게 운 좋게 요때 사신 분들은 완전 땡큐인 거죠. 싸게 샀으니까. 이런 게 의외로 1년에 한 두어 번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경우니까 뭐 놀리면 뭐하냐 이렇게 좀 밑으로 걸어 놓으면 싸게 가끔씩 사진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스테이킹 굳이 귀찮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냉정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말 지겹도록 신용카드 쓰지 말자, 아껴서 코인 조금이라도 삽시다, 스테이킹을 하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유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1년에 이후 진입자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요, 사실 불장이 와도 돈을 벌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물린 돈,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다. 그 여윳돈이나 좀 남는 돈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 한도를 넘어선 빚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25년에 불장이 와도 본전만 찾아도 정말 정말 뭐 운 좋은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 하냐면 제가 뭐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뭐 21년이 아니라 17년에 이렇게 비투를 했었죠.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17년에 힘들어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21년, 22년 오면서 겨우 본전이 왔습니다. 겨우 본전이 왔어요. 근데 코인으로 이게 본전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뭐 잘 알지도 모르는 부동산 뭐 공부해서 해본다 하고 뭐 아르바이트 자리 계속 알아보고 뭐 신용카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본전에 온 거예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1억, 2억까지 이렇게 빚을 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말이 쉽지 1억 이거 버는 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당연히 지금 하락 구간인 건 다들 아시죠? 22년에서 23년 이렇게 싼 값에 사야 되는데 코인, 주식,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당연히 못 사겠죠. 빚도 많은 데다가 그 빚으로 뭐 신용카드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뭐 굴려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뭐 씨를 뿌려야 뭐 25년에 뭘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죠. 헐값에 사야 이게 25년에 광명을 찾게 해줄 거잖아요. 근데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1년 이후 진입자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쉽게 팔거나 출금할 수 있는 코인이나 돈은 사라진다. 내 돈 아니다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비트에서 뭐 내 맘대로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순식간이다. 잔고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통장은 정말 포도시 쓸 것만 남겨두고 다 다른 데 보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의지로 그러니까 그 없는 돈도 끌어와서 빚으로 뭐 해외도 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판국에 여기 맨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코인이나 은행에 있는 내 돈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잘 안 보이고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킹을 하면요. A다가 뭐 예를 들면 6,825개 있다.
이거 계산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잊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스테이킹을 하면 계속 쳐다보고 뭐 하겠지만 뭐 조금 뭐 몇십만 원 생기면 뭐 이더리움이든 뭐든 사서 스테이킹, 물론 저가에 사야겠죠. 고가에 사면 안 되겠죠. 또 몇만 원 사서 스테이킹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모으면 더 잊고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았던 스테이킹의 이제 한도가 용량이 결국 이 친구들이 25년에 나를 기쁘게 할 기쁨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업비트에 있는 뭐 코인이나 은행에 있는 돈 요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막 돈 갑자기 필요한 일 많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킹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25년에 나를 기쁘게 할 친구들을 많이 늘려가자. 이게 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